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228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연이 쌓이고 그 사연은 오해가 되어 마음의 벽으로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장 깊었기에 가장 아픈 상처로 남고 진실은 긴 세월을 돌아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실화는 재회입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이야기가 번님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여운으로 머물기를 바라며 차분히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목 재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시 만나게 해주는 일나는 탐정사무소 일을 한다.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탓에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편이다. 그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한 사람 있다. 바로 존 스콰이어즈 씨이다. 10여 년 전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우리 부부는 195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와의 결혼이 재혼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국동란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하기 4년 전 아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는 양육과 생활을 감당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클로디어. 당시 8살이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딸을 맡길 때 아내는 아이의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그 일들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을 그렇게 떠나보냈던 사실을 줄곧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본격적으로 클로디어의 행방을 찾아 나선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스콰이어즈 씨의 편지에 따르면 클로디어는 금발머리에 눈이 파랗고 또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졌다고 했다. 고아원에서 이따금씩 아이의 소식을 들려주곤 했는데 그에 따르면 클로디어가 재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아원에 맡겨진 지 1년 만에 클로디어는 어느 집의 양녀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 그녀에 대한 소식도 그 이후로 뚝 끊기고 말았다.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경험상 정당한 수속을 밟아 입양된 아이를 찾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뢰받은 일이니 일단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클로디어가 있었던 고아원에 가보았다. 역시나 별다른 단서를 얻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2년 전에 입양되어 간 그녀에 대해 고아원 측 사람이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를 나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요즘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고아원에서 성악 레슨까지 받았다던 소녀. 성장해서 자기 일을 가졌다면 혹시 프로 가수가 되었다는 것 아닐까? 이상의 추리에 따라 본격적인 탐색을 해나갔다. 전국의 직업 가수와 음악가 명단을 모조리 뒤지는 수밖에 없었다. 여성이고 금발이며 파란 눈을 가진 21세 안팎의 나이. 그 가운데 클로디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명이었다. 그 중에 고아원 출신이며 입양되었던 경력을 가진 인물. 한 명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클로디어 블레어.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직업 가수였다. 이 사람이구나. 직감이 온 나는 기다릴 것 없이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다. 그녀의 순서가 끝나기를 기다려 출연자 대기실로 찾아갔다.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다소곳이 앉아있던 그녀는 내 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와주셨군요. 악수를 청하는 손, 그리고 그 눈빛, 순간 나는 소리 없이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것이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그녀를 찾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클로디어는 차가운 음성으로 이렇게 내뱉었다. 그만. 됐어요. 나는 다시금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요. 바로 나예요. 8살 때 친엄마에게서 버림받았던 그 아이. 장님이 되어간다고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던 바로 그 아이 말이에요. 클로디어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그처럼 격렬했다. 친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며 또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양부모에 대해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생모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나의 청을 클로디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날카로운 고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 존 스콰이어즈 씨에게 클로디어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시각장애인 가수로 로스앤젤레스의 한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친어머니를 아직도 크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까지. 묵묵히 내 말을 경청한 스콰이어즈 씨가 입을 열었다. 정말 섭섭하군요. 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클로디어의 말에 의하면 그녀를 고아원에 맡길 즈음부터 눈이 크게 나빠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버렸다는. 그러자 스콰이어즈 씨는 잠시 주저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더군요. 아무튼 단념 마시고 좀 더 힘써봐 주십시오. 다음 날 나는 클로디어의 양부모를 찾아갔다. 양부모인 블레어 부부 역시 클로디어의 생모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시간 넘게 그들을 설득했다. 그리하여 겨우 클로디어를 한번 타일러 보겠다는 정도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 친어머니에 대한 클로디어의 원망이 그녀의 인생의 불치의 병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내 협박이 통했던 것이다. 다음날 클로디어와 통화를 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소리를 질렀다. 아직 모르겠어요? 난 버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격렬하게 흐느끼 울었다. 내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날 버렸어요. 앞 못 보는 딸이 거추장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용서해 주라고요? 어머니에게도 남모를 사정이 있었겠지요. 어쨌거나 한 번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이윽고 알았어요. 지금의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군요. 이어 클로디어는 중요한 당부를 덧붙이듯 말했다. 그러나 딱 한 번뿐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내 맘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절대로. 나는 곧바로 스콰이어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일러주었다. 스콰이어즈 씨는 그날 밤 당장 부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오겠다면서 들뜬 목소리였다. 다음날 오전 나는 클로디어를 안내하여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호텔로 데리고 갔다. 스콰이어즈 부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다. 스콰이어즈 씨는 첫 만남에서 자신은 빠지고 싶다고 말했다. 클로디어와 그녀의 친어머니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같았다. 클로디어를 안내해 객실로 들어섰다. 과연 스콰이어즈 부인 혼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클로디어의 걸음걸이와 몸가짐은 몹시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원망하는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적어도 이 만남을 내켜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했다. 객실 안 커다란 소파에 파란 눈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머리칼이 다소 섞여 있었지만 클로디어의 언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젊은 모습이었다. 클로디어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스콰이어즈 부인이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몇 년 만이지? 널 만나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어찌 된 셈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목소리는 옛날하고 비슷한데. 친어머니의 음성에 클로디어는 다시 머뭇거렸다. 이리 가까이 온. 널 찬찬히 좀 보고 싶구나. 나는 클로디어의 손을 이끌어 어머니 곁으로 이끌고 갔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렸다. 딸을 끌어안으려는 동작인 줄 알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부인은 클로디어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그 손을 쳐들어 딸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얼굴을 더듬는 것이었다. 어쩜 아주 컸구나. 게다가 아주 예뻐지고. 마침내 클로디어는 자기 얼굴을 더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머문마문 만졌다. 엄마도 눈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안 보인단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디서 만나더라도 꼭 알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클로디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 엄마도 앞을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날 버렸던 것도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콰이어즈 씨는 부인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어째서 그랬을까? 후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선생께서 딸아이한테 그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예요. 딸애가 눈먼 엄마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미망인에다 시가장애인의 몸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딸의 보호자가 되기를 고집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에 대한 원망으로 12년의 세월을 보내었던 클로디어는 친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늦게나마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어머니 마음입니다.